조금 큰 그림으로 볼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어, 현대 LMM 모델들, 거대 언어 모델들이 그 발전해온 그 트리를 그린 거예요. 그린 거고, 역사가 꽤 됐죠. 2018년도에서부터 거대 언어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현재 여긴 2023년까지밖에 그려지진 않았지만, 뭐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지를 보면 크게 네 개의 가지가 회색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첫 번째 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가지, 그리고 마지막 끝에 쪽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데, 요, 그 회색 가지는 이제 더 이상 보시면은요, 화살표가 없죠. 위쪽으로 진행하는 화살표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사장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뭐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이제 그 잠깐 나왔다가 어, 사라진. 뭐 근데 이런 모델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워드 투 벡터, 단어를 벡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인코더나 디코더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그 기존의 그 텍스트들을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었다가 여기 첫 번째 가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지는요, 인코더로만 이루어진 인코더 디코더가 있다 그랬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더 없이 인코더를 기반한 모델들이고요. 2021년도까지는 그 새로운 모델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뭐 화살표가 있기는 있지만, 그 이후로 뭔가 새로운 모델이 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지를 보시면, 뭐 가운데 가지, 뭐 바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GL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챗 GLM, 그 다음에 뭐 플랜, 뭐 ULG,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옆에 로고는 회사 로고입니다. 회사 로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이 가운데 가지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에요. 문장이 들어가서 문장이 나오는 어, 주로 어 일단 요거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 첫 번째 가지는 인코더 기반 모델이고요. 그래서 시퀀스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형식의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버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베르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어 이런 녀석들은 주로 텍스트가 들어가서 우리 영화 리뷰 했었던 거 있었죠. 그럼 뭐,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토큰이 나오죠. 벡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 문장이 들어가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어떤 평가, 벡터가 나오는 모델들. 그러니까 순환신경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인코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를 기반한 모델들이 요 첫 번째 가지. 첫 번째 가지고 주로 뭐 텍스트를 분류한다거나 긍정이나 부정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텍스트에서 어떤 고유명사들을 뽑아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음. 뭐 개발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 이후에 새로운 어떤 버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물론 또 모르죠. 2025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두 번째 가지는요,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신경망 두 개를 연결을 하거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거면 인코더, 디코더에서 원래 사용되던 순환신경망 제외하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어텐션 알고리즘을 써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한 그런 모델이 요 가운데 가지.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이 주로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문서 요약, 번역, 전통적인 그 구글 번역기 있죠. 걔네들이 이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에요. 뭐 여기 구글에서 만든 T5라고 하는 거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바트라고 하는 거 있고 메타인가? 맞나? 네. 무한대가 메타 맞죠?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꿨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만든 메타에서 만든 바트, 구글에서 만든 T5 그리고 거기에 변종들, 거기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버전들, 그런 버전들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가지는 뭐냐? 세 번째 가지가 디코더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에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인코더가 없이 디코더만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약이나 번역 같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딱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요약해라.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글자 이내로 줄이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번역해라. 그럼 번역하기 전에 원본 텍스트가 있는 거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 이런 게 인코더, 디코더였었다면, 이 세 번째 가지는 디코더만 있어가지고요. 정말 문장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GPT가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부분. 요즘에 개발이 활발한 부분이 지금 가지도 보시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디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얘가 유명해진 게 오픈 AI의 GPT-1, GPT-2 이렇게 개발이 되죠. 그다음 GPT-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메타에서는 라마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바드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림에서는 GPT-4까지만 그려져 있는데 뭐 최근에 몇 달 전에 GPT-5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요런 그 기반 모델과 그다음 얘네들이 어떻게 많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색깔이 다른 크게 세 가지가 인코더 기반 모델,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 디코더 기반 모델 요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여기 바탕색이 진하고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픈 소스예요. 그냥 바탕색이 흰색이고 글씨가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클로즈드 소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가 GPT 1, 2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가 이제 상업 모델을 시작한 거죠.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상용 모델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여기가 GPT-3부터 클로즈드 소스. 그러니까 이제 소스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API만 공개해서 API 돈 주고 써라. 뭐 이렇게 바뀐 거죠. 그게 GPT-4고요. 메타에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여기 보니 색깔이 이거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죠.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 LMM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얘가 GPT와 유사한 성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GPT의 강력한 대항마 중에 하나가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구글에서도
클로즈드 소스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 바드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도 클로즈드 소스죠. 그 다음에 뭐 오픈 소스로 만든 것도 있고,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요 그림 밑에 텍스트 셀을 넣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거대 언어 모델 LLM은 크게 세 가지 인코더 기반 모델과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디코더를 다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과 그 다음에 디코더 기반 모델로 LLM이 발전해 왔어요.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위쪽에 가지 세 개가 이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코더 기반 모델은 주로 뭐 텍스트 분류하는 모델. 그러니까 뭐 영화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냐 부정적인 리뷰냐 뭐 이런 텍스트죠. 텍스트. 그 다음에 뭐 문장 안에서 개체명을 인식한다거나 개체명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텍스트에서 사람 이름, 뭐 지역 이름, 회사 이름 같은 것들 등의 뭐 고유 명사를 식별한다. 뭐 이런 작업이 개체명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코더 기반이기 때문에 시퀀스 문장이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다라고 하는 벡터가 나오거나 얘네들은 일종의 그 멀티클래스 분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긍정 부정은 바이너리 분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체명 인식은 멀티클래스 분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지 문제로 따지면 뭐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만 분류하는 거 그러면 이진 분류가 되는 거고요. 동물, 식물, 뭐 사람, 뭐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거는 다중 클래스 분류가 되겠죠. 어, 텍스트에서도 어, 이진 분류, 텍스트 분류가 가능하고 다중 클래스 분류도 가능할 거다. 개체명 인식을 일종의 다중 클래스 분류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코더만 있어도 되는 그런 모델들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여기 구글에서 제일 처음 만든 게 버트. 그 다음에 이 버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메타에서 만든 게 로버트, 아, 로버타라고 만들었군요. 버트를 버튼은 구글에서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 버튼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A 더 붙였죠. 로베르타 뭐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는 메타에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인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인코더 기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은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 가운데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그 사용되는 분야들이 문서, 요약, 번역,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시스템. 근데 이 질문 답변 시스템은 여러분들 챗GPT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질문 답변 시스템은 뭐냐면 질문과 질문과 문맥 텍스트가 졌을 때 문맥 안에서 문맥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응답하는 음, 그런 게 여기서의 질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GPT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에러 메시지 딱 주고서
이 에러 메시지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 하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무슨 신경망을 무슨 신경망을 구성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그러면 코드를 쫙 하고 파이썬이나 뭐 그런 코드를 작성해 주죠. 그죠? 예. 그런 질문 답변이 아니라 여기서는 질문과 문맥과 어, 약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을 주고서 이 지문에서 저자의 주제는 요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비유를 하자면 그런 질문 답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문맥 텍스트가 있고 질문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답변을 생성해내는 답을 찾아서 생성한다라고 할까요? 뭐 응답한다, 생성한다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고. 그래서 인코더도 있어야 되고, 디코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요약하려면 문서를 인코딩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디코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문맥 텍스트가 인코더로 들어가서 인코딩이 되고, 새로운 답변이 생성이 돼서 디코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도 구글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구글에서 만든 T5, 메타에서 만든 바트, T5, 버트가 아니라 바트와 같은 이런 모델들이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개발이 활발할 것 같지만 인코더 디코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최근의 개발 동향은 디코더 기반 모델 GPT가 얘를 확산을 시켜놨어요. 디코더 기반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디코더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생성할 때 챗봇, 질문, 답변. 여기서의 질문 답변과 여기서의 질문 답변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그런 질문 답변이에요. GPT에 질문 던지고 GPT가 답변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볼 때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요약과 번역과 같은 것들도 디코더로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GPT로도 요약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 그 원본 문서 긴 문서 딱 주고서 요약해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쭉 복사해가지고 번역해줘 이렇게 하면 번역해주죠. 디코더 모델로도 이게 가능하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에서 인코더가 없어도 디코더 모델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디코더가 단독으로 존재를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입력이 있어야 얘도 뭔가를 내뱉는 출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코더도 이전까지 생성한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아 다음 토큰을,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사실은 디코더를 사용하려면 인코더가 있어야 돼요. 인코더로부터의 입력이 없으면 사실은 인코더로부터의 입력.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들어오는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코더로부터의 부터의 붙여서 쓰는 게 맞나? 네. 입력이 입력이 없으면 사실은 디코더는 디코더는 아무것도 생성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는데 GPT와 같은 그런 디코더 기반 모델은 마치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인 것처럼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인코더 도움 없이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 GPT 잘 사용하기, 뭐 이런, 그런 요즘은 그런 책도 있죠. 그런 책도 있고, 뭐 하라 그래요? GPT한테. 역할을 주라 그러죠. 그죠? 어, 너는 뭐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야. 뭐 이렇게 먼저 딱 던져주고서, 자, 그 다음에 순환신경문 만드는 코드를 만들어줘. 뭐 이러면은 잘 만들어주죠. 그죠? 예, 그런 거인 거야. 마치 뭐 이전에 인코더가 너는 인공지능 전문가야라고 만들어준 것처럼 사람이 먼저 거기까지를 먼저 딱 던져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코더 없이 디코더는 얘가 인코더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코더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코더 없이도 이제 다음 답변들을 자기가 막 문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디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트. 원래 프롬프트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 요 창 써보셨죠? 콘솔 창. 네. 어, 그 윈도우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CMD 이렇게 하면 CMD라고 입력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요 상태,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는 요 상태를 프롬프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엔터까지가 명령이겠죠.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이 명령을 실행한 결과를 쭉 하고서 보여주죠. 이게 프롬프트인 거예요. GPT가 딱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질문 입력할 수 있는 채팅창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입력해서 엔터 딱 하면 답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GPT에서는 프롬프트를 제일 처음 그 GPT한테 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그런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죠. 답변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너는 국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신경망을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그러면은 아마 답변이 엉뚱하게 나올 거예요. 어,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디코더 기반 모델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코더 기반 모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롬프트들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그 결과 문장들이 더 좋은 원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인 것처럼 디코더에게 전달하는 초기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 기반의 그런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GPT, 뭐 GPT 3, 4, 뭐 이런 것, 현재는 5, 뭐 이런 것도 나왔죠. GPT 5.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타, 페이스북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라마라고 하는 모델 등등등이 이 디코더 기반 모델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는 거대 언어 모델이 디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라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분야가 이 디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음, 버트라든가 바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GPT의 그 내부 구조까지는 뭐 솔직히 저도 그 정도까지는 능력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버트가 인코더 기반 모델이구나. 바트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이구나. 그다음 GPT라고 하는 거는 디코더 기반 모델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그런 모델이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 중에서 바트를 활용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얘한테 문서를 요약해라. 뭐 아니면 문서를 번역해라. 이런 그 예제를 만들어 볼 거고 그다음에 디코더 기반 모델에서도 뭐 선택을 해서 오픈 소스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어, 챗봇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훈련이 끝난 모델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허깅 페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구글에서 검색하시든 이렇게 허깅 페이스라고 검색하시면은요 허깅페이스.co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거예요. 여기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어,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네. 내가 언제 로그인했지?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져 있고요.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여기 도큐먼트가 있을 거예요. 도큐먼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 도큐먼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문서를 찾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모델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할 때 필요한 훈련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도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 여기가 그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 특히나 그 LLM과 관련된 그런 모델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델즈를 한번 볼까요? 모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MS에서 만든 모델, 뭐 오픈 BNB에서 만든 모델, 텐센트에서 만든 모델, 텐센트 들어보셨죠? 중국 기업.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앞쪽, QN 요거 중국 기업이고요. 앞쪽은 보통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회사나 기관이나
뭐 연구소, 이런 게 앞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MS에서 만든 바이브 보이스, 뭐 1.5B, 뭐, 여기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타스크별로,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별로, 랭귀지별로, 뭐, 라이센스별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랭귀지를 선택하면, 한글이 있나요? 코리안 아요 없나? 한국어 없나요? 그럼 없나? 네. 밑에 더 있다라고 나오는군요. 펼치니까 나오는군요. 펼치니까 코리안 하고 나오네요. 음, 코리안 이렇게 하면 그 한국어를 다루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런 모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랭귀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랭귀지에 해당하는 모델, 한국어를 다루는 모델이 908개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스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 도큐먼트 퀘스천 앤서, 문서, 질문, 답변, 뭐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어이면서 문서, 질문, 답변하는 모델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런 거고. 뭐, 리셋하면 다시 뭐 이렇게 나와요. 랭귀지도 리셋하면 뭐 또, 이렇게 또 달라지겠죠. 아, 뭐 거대 언어 모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거대 언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비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가 그 분류들을 보시면은요. 텍스트 분류, 그 다음에 토큰 분류, 테이블, 질문 답변, 그 다음에 그냥 질문 답변, 번역, 요약, 뭐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약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자연어 처리들 중에서 요약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머라이제이션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필터가, 타스크에 필터가 얘 하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요약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된 거고, 요약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바트, 라지, CNN, 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음. 다운로드가 3.75메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바트, 라지, 엑스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요약이라고 하고요. 서머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랭귀지에서 한국어. 아까 여기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국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두 개 있네요. 그죠? 요약을 해주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이런 모델이 있다.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찾아서 얘네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문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QN 2.5, 3B, 뭐, 블로그 키포인트,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는데, 모델은 어떤 모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모델의 상세 설명은 뭐, 이런 거를 기본 모델로 해서,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시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예제 코드도 있죠.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모델이 좋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는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는 가져다 써도 괜찮다. 라이센스만 지키면 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픈 소스도 라이센스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상업적인 용도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훈련된 모델들을 가져다가
내가 내 돈벌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겠다. 까지도 허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만 허용하는 그런 라이센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허깅 페이스를 구글 콜앱에서 이용을 하시려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구글 콜앱에서는 이미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 안 하셨죠? 저도 연결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런타임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런타임의 유형은요. GPU를 사용하는 런타임 유형으로 먼저 런타임 유형을 GPU 사용하는 걸로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T4 GPU를 사용하는 런타임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결하는 중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허깅 페이스 허깅 페이스에서 코 마트 모델 로드 네, 이렇게 할까요? 연결되셨죠? 여기 런타임의 유형을 보시면 GPU를 사용하는 런타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은 하지 않더라도요.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문장을 넘겨야 되고 그 문장을 가지고서 모델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에서 GPU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게 속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리소스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GPU를 계속 이용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만약에 일일 사용량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CPU만 사용해서 돌리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깅 페이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transformers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허깅 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트랜스포머스 점 파이프 라인 나오나요? 좀 속도가 좀 느리군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그 네, 이거 함수 def니까 함수 이름이죠.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거냐면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공개된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로컬에서 실행하는
할 수 어, 있도록 해주는, 해주는 그런 함수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아까 그 허깅페이스 사이트에서 검색해서요. 검색해서 파이프라인 하고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거는 지금 모델을 서치하고 있군요. 이렇게 잠시만요. 도큐먼트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허깅페이스 홈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도큐먼트를 먼저 들어갈게요. 도큐먼트를 먼저 들어가면 도큐먼트를 먼저 들어가면 도큐멘테이션에서 문서에서 검색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프라인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패키지가 트랜스포머였었죠. 트랜스포머의 파이프라인 사용하시는 방법. 이 녀석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파이프라인 API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트랜스포머 모듈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파이프라인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듈 이름을 임포트 하신 다음에 모듈 이름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장단점이 있는 게 얘는 장점은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모듈 이름을 접두사로 해서 모든 함수나 클래스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어, 단점은 코딩하는 게 좀 많아지죠. 단점은 코딩하는 게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장점은 작성하는 코드가 간단해지고요. 작성하는 코드가 간단해지고 단점은 하나씩밖에 임포트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마다 임포트를 계속 그 옆에 보시면 뭐 파이프라인, 인포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임포트를 해야 되죠. 네, 그런 또 단점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밑에 사용 방법들이 예제로 쭉 있어요. 사용 방법들이 예제로 쭉 있고 문서를 조금씩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파라미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문서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 여기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태스크. 태스크는 아까 제가 허깅페이스 홈페이지에서 타스크에 대한 거를 보여드렸었죠. 허깅 페이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검색을 할 때 여기서 모델을 검색할 때요. 그다음 아까 네, 뭐 이렇게 이게 너무 확대를 해버려서 그렇구나. 아까 이쪽에 왜 카테고리가 이렇게만 나오지? 아까 처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언어 선택하기, 타스크 선택하기,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모델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확대 크기 때문에 여기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들어가면, 어, 타스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태스크들이 있냐면 멀티모달에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고 컴퓨터 비전에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고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에는 이런 그 태스크들이 있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요약이에요. 자연어 처리에서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태스크는 서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을 그 해주는 모델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드로도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summarization. 태스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어, 내가 문서를 요약할 거냐? 아니면 번역을 할 거냐? 서머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생성하는 게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GPT처럼 없는 문장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텍스트 제너레이션이고요. 퀘스천 앤서링은 질문 답변 시스템인 거고요. 어, 이런 타스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태스크에다가 그 문자열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자열들이 있는지는 아까 그 여기서는 퀵 스타트만 봤는데 여기에 문서를 조금 더 참조하시다 보면 함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모델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를 줄 거예요.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숫자 0으로 줄 건데요. 이 숫자 0의 의미가 아직 실행하지 마세요. 제가 모델 이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요거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디바이스 0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코랩에서 GPU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결이 GPU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바이스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처음 사용해 볼 모델은, 아까 여기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찾는 부분에서요, 디스, 디스틸 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스틸 바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스틸 바트 중에서 CNN 126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요 모델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 모델을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작성자고.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그 모델 이름입니다. 여기 복사하기 버튼이 있죠.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코드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서 작업, 요약이라고 하는 문서 요약 작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가 머신러닝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모델을 설정해 주시는 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 세 가지 파라미터는 타스크, 모델,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거는 1.2기가짜리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까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질문은 없으시죠?